리얼리티 트랜서핑 제 54장 대다수의 문제, 특히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가능태 공간에 이미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위대한 지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가 미로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최적의 해결책일 것이다. 최적성은 정보장의 구조 자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가능태 흐름 안에다 별도의 빠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 빠른 흐름은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인 듯하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최적의 가능태, 곧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가능태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은 소득이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리로 걸어가지 귀로 걷지 않는다.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되는 길을 따르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가능태의 빠른 흐름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최적의 해결책이 있는 곳이다. 펜듈럼의 포로가 된 마음은 끊임없이 최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펜듈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음은 간단한 문제에 복잡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에 기술된 몇몇 원리를 적용해 이 빠른 흐름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음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다. 모든 문제는 그 해법에 이르는 암호화된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열쇠는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장애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한 해법을 찾게 된다. 아시다시피 장애물이란 막대한 노력을 들여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가장 간단한 해법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익숙하고 몸에 밴 일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한다.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간단하다. 흐름 타기의 원리에 따르자면 모든 일을 가능한 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도록 애써야 한다. 빠른 흐름 속에는
모든 행동에 최적의 가능태가 조직되어 있다. 최적의 인과 연결고리들이 이 흐름을 형성한다.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하기 위해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그 사슬의 다음 연결고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다만 어떤 연결이 그 흐름에 속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상식과 일상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올바른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이성은 단호한 의지로서 결정을 내린다. 이성은 자기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가서야 갑자기 그 일을 달리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이 부주의하거나 예리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항상 최적의 가능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흐름 속에 인과의 사슬이 마음의 논리 구조와 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결론에만 기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애써봐도 최적의 행동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걱정거리, 좌절감, 늘어나는 일 등의 압박에 시달린다. 달리 말해서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고집세게 행동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한다. 흐름 속에 다음 연결 사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줄로부터 벗어나 그 빠른 흐름에 몸을 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균형을 유지하고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수위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당신을 안내해줄 많은 신호를 발견할 것이다.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 참여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라. 노예도 주인도 되지 말고 단지 배역을 연기하는 자가 되라. 당신의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합리적인 단호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뒤에서 잡아당기게 하라. 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자에게 자신을 빌려주라. 모든 것은 보기보다 훨씬 쉽다. 이 단순함에 자신을 내맡기라. 당신을 폭포로 데려가는 것은 마음이지 가능태 흐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와야 한다고 하자.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마음은 종종 가장 합리적이지만 가장 복잡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은 시내를 온통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것을 집 근처의 상점에서 찾아낸다. 만일 그 문제의 중요성이 좀 더 낮았다면 마음은 복잡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당신의 손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들려 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어떤 특별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된다. 흐름을 따라가라. 펜듈럼의 영향에 묶여있는 마음을 해방시켜 주라. 결단력 없이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작은 종이배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드럽고 가볍게 슬슬 저어가면 될 것을 허우적대며 진을 빼지는 말라는 것이다. 더 많은 예를 들지는 않겠다. 흐름을 타려는 노력을 적어도 하루 정도 해보면 유익하고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게 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해법을 찾는 가장 간단한 길은 무엇일까? 해결책을 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하라. 누군가 혹은 뭔가가 당신을 혼란시키거나 옆길로 새게 만든다면 함부로 그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들지 말라. 당신 자신을 빌려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라.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그 일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 일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놔두라.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때 그것을 성급하게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말라.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의 장점을 이해하지 못해 거기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켜보는 자를 깨우라. 먼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하라. 무대로부터 객석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상황을 지배하려 들지 말라.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이 제 스스로 최대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거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허우적거리지 말라. 당신의 삶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회방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일이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